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표현에 집중하면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책 읽어주는 배우 정지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 상처를 받을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밤의 책에서 나온 강현식 작가님의 대화에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대화와 감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법, 마음을 통해 그 대화를 인식하는 방법. 그럼 제가 읽고 좋았던 부분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오직 두 가지의 결론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습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불쾌함을 느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화부터 내는 습관이 들었거나 한사코 외면하려는 습관이 들었다면요. 혹은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요. 똑같이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도 한 사람은 이런 창피하네 라고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짜증나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습관은 타고난 뇌의 특성, 성장 배경, 그 밖에 수많은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바로 대화입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말을 걸기 전에는 남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말을 걸게 되어 깊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맺는 너가 되는 거죠.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것이 도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조건에 비추어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불이익을 주죠. 물리적으로 사람을 학대하거나 유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자녀에게 화내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부모를 비난하는 자녀,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교사를 탓하는 학생, 집중하지 않는다고 학생을 외면하는 교사,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배우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모두 상대를 도구 취급하며 내뱉는 독백입니다. 독백은 혼자 하는 말일 뿐 상호간 대화가 아니기에 관계를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져서 원래는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소중함을 깜빡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를 되새겨야 합니다. 상대가 고유하고 온전한 인격체이며 또한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한 나의 가족, 친구, 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죠.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은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독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울림이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대방 또한 인격체임을 인정하자 라는 말은 이러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이성적 판단과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인 대뇌피질과 감정을 느끼는 부분인 편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뇌피질이 편도체의 활동을 해석하고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정 수준으로 치솟으면 대뇌피질은 그 기능을 잃고 맙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공격을 당해서 분노나 공포를 느끼면 우리의 뇌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편도체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온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것은 내 말의 통제권이 상대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자기 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에 후회를 덜할 뿐더러 책임을 질 수 있죠. 자신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데 제가 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사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언성을 낮춥니다. 간혹 더 크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한 번 더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 누구라도 언성을 낮춥니다. 도리어 전화를 끊을 때쯤에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마이켄 바움은 자신의 혼잣말을 바꿔볼 것을 권합니다. 실패한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받을 만해. 라고 말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러라도 말을 바꾸다 보면 놀랍게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방법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과 있으면 위축되고
못난 사람들과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죠. 이런 면에서 상대방의 못난 점을 따져보고 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내가 참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내담자는 자신이 겪는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찾지 못한 나머지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울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결국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은주 씨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다는 건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우울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변화의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신과 관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내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내 행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 삶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상대의 무능과 부족이 나에게 도리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최근에 들었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 있나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로 말했다고 확신하시나요? 상대의 말은 늘 정확해서 말에 드러난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고요? 여러분 역시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우리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오해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하려면 차근차근 가려듣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표현에 집중하면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한다면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벼랑간 튀어나오는 심한 말이나 짜증 뒤에는 두려움, 아픔, 우울함처럼 여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포착한다면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편도체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럴 때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상대의 진심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진심이 아닌 말에만 반응해서 친구와 갈라서고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가 갈라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 대신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안 들린다면 평소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마음만 받고 표현은 버리면 됩니다. 마치 택배를 받았을 때 포장보다 내용물에 신경 쓰듯이요. 상담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했던 차이점은 모호함 혹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에 무언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규칙과 법을 만들고 자연을 관찰하여 이론을 만듭니다. 이 밖에도 인간은 불확실함을 없애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다 보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도 좋고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의 마음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세요. 물론 순간순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처음의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말다툼에서 이겨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먼저 다 들어주다 보면 내가 말할 차례가 되기도 전에 갈등이 풀리기도 합니다.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흥분 때문에 생긴 오해나 논리적 비약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경청은 종종 빼어난 말솜씨보다 더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이 위력적인 힘을 사용해 보세요. 싸워 이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더 좋은 법이니까요.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죠.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거나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를 변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상대의 처지에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신체로도 나타나게 되죠.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